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화 미션의 마지막 장면. 폭포 위 레둑시온이 불타고 과란이족이 쓰러지던 그 장면. 그것은 1756년의 일이었습니다. 과란이족의 첫 번째 죽음. 하지만 과란이족은 살아남았습니다. 1811년 파라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외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남미의 기적.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나라.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86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삼국 동맹. 인구 1100만의 거대 연합이 인구 50만의 작은 나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 본 연합군이 마침내 파라과이 본토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미션의 비극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1756년 과란이 전쟁에서 1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수십 배가 죽어갔습니다. 투유티 전투. 하루 만에 1만 2천 명.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탄약이 바닥났지만 파라과이는 싸웠습니다. 과란이의 땅을 지키기 위해, 레둑시온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성인 남성이 모두 사라지자 10살, 12살 소년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가짜 수염을 붙이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들은 과란이었으니까요. 1870년 전쟁이 끝났을 때 남성 10명 중 9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죽어간 겁니다. 과란이족의 두 번째 죽음. 미션의 비극이 100배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이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과란이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과란이의 혼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866년부터 1870년까지 파라과이의 두 번째 죽음을 다룹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소년병들의 마지막 전투,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66년 4월, 연합군이 파라과이 본토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군 4만 명, 아르헨티나군 3만 명, 우루과이군 5천 명, 총 7만 5천 명의 대군이 파라과이 강을 건넜습니다. 파라과이는 이미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강은 봉쇄되었고 외부와의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탄약을 살 수도 없었고 식량을 수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마이타 요새. 파라과이 강과 파라나 강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두꺼운 흙벽, 수백 문의 대포, 1만 5천 명의 수비대. 남미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습니다. 로페스 대통령은 이곳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마이타가 서 있는 한 파라과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요새를 지키던 파라과이 병사들은 대부분 과란이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는 레둑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1756년 과란이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땅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 과란이 전사들은 과란이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래였습니다. 연합군은 우마이타를 우회했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하기엔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북쪽으로 우회하여 파라과이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목표는 아순시온, 파라과이의 수도였습니다. 로페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마이타 수비대를 출격시켜라. 적의 북쪽 우회를 막아라. 1866년 5월 24일 새벽, 파라과이군 2만 5천 명이 우마이타 요새에서 출격했습니다. 연합군은 튜유티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병력은 3만 5천 명.
숫자로는 연합군이 우세했지만 파라과이 군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기습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파라과이 군이 나타났습니다. 과라니, 과라니! 그들은 과라니어로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습니다. 연합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브라질군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이 후퇴했습니다. 파라과이군은 연합군 진영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한때 승리가 보였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 미트레는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연합군에게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었습니다. 브라질군 예비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최신식 라이플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 1만 명. 파라과이군은 대부분 구식 머스킷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거리가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명중률도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라니 전사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전진했습니다. 우리 땅을 지킨다. 그들은 레둑시온의 후손이었습니다. 150년 전 그들의 조상도 이렇게 싸웠습니다. 총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66년의 무기는 1756년의 무기와 달랐습니다. 연사 속도가 3배 빨랐습니다. 명중률이 2배 높았습니다. 사거리가 2배 길었습니다. 파라과이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전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오전 6시에 시작된 전투는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0시간. 파라과이군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칼을 뽑았습니다. 칼이 부러지자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무기의 차이를 용기로만 내올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4시, 파라과이군이 후퇴 명령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우마이타 요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파라과이군 전사자 1만 2천 명, 부상자 7천 명, 2만 5천 명 중 1만 9천 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연합군도 피해가 컸습니다. 전사자 4천 명, 부상자 2천 명. 하지만 연합군에게는 보충 병력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전국에서 병사를 징집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라과이에게는 보충 병력이 없었습니다. 인구 50만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성인 남성은 이미 대부분 전선에 나가 있었습니다. 1만 2천 명의 전사. 파라과이 역사에서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756년 과라니 전쟁에서도 1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110년 만에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756년에 1만 2천 명은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1866년에 1만 2천 명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투유티 전투는 남미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1만 8천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여전히 파라과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마이타 요새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파라과이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투유티 전투 전까지 파라과이는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투유티에서 깨달았습니다.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숫자와 무기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우마이타 요새로 돌아온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버티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 죽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란이었으니까요. 레둑시온의 후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과라니의 땅에서. 투유티에서 살아 돌아온 한 병사가 과라니어로 말했습니다. 냠데이비, 우리의 땅.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희망은 사라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튜유티 전투 이후 파라과이군은 우마이타 요새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1866년 7월, 연합군은 우마이타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정면 공격 대신 포위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튜유티에서 파라과이군의 용맹함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정면으로 싸우면 우리도 큰 피해를 입는다. 굶겨 죽이자. 연합군 총사령관 미트레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새 안에는 1만 5천 명의 파라과이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민간인들도 함께 피난해 있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연합군의 포위가 시작되자 식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마이타 요새는 원래 6개월치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사들만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인까지 합치니 3개월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로페스 대통령은 아순시온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마이타를 끝까지 지켜라. 우마이타가 무너지면 파라과이도 무너진다. 요새를 지키던 사령관 브루게스 장군은 53세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군사학을 공부한 노련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술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그는 싸웠습니다. 그도 과란이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866년 9월,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가 한 끼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식량을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요새 안에서 과란이어 노래가 들렸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레둑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150년 전 예수의 신부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이제는 전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867년 2월, 포위 7개월째. 요새 안에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병 때문이었습니다. 의약품도 바닥났습니다. 브루게스 장군은 밤마다 요새를 돌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가 버티면 파라과이가 산다. 병사들은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끝까지 싸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합군도 답답했습니다. 7개월이 지나도 우마이타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황제 페드로 2세가 직접 전선을 방문했습니다. 왜 아직도 저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했는가? 미트레 사령관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미 항복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군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1867년 7월, 포위 12개월째. 연합군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우마이타를 우회하여 북쪽으로 진격하기로 했습니다. 우마이타를 고립시킨 채로 아순시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루게스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우마이타를 지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우마이타를 무시하고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로페스의 명령은 여전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라. 1868년 2월, 포위 19개월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식량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병사들은 해골처럼 마른 상태였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브루게스 장군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새를 버리고 탈출한다. 1868년 2월 말, 어둠 속에서 파라과이군이 요새를 빠져나왔습니다. 1만 5천 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3천 명뿐이었습니다. 1만 2천 명은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습니다. 한 명도 연합군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마이타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는 19개월을 버텼습니다. 연합군 장교들이 요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브라질 장교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싸웠다. 나는 이런 용기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목표는 아순시온, 파라과이의 수도였습니다. 1868년 12월, 연합군이 아순시온에 도착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심장부였습니다. 로페스 대통령은 수도를 버리고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기 어린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를 찾아내라. 로페스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배신자를 찾는다며 측근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장군들을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까지 고문했습니다. 파라과이는 밖으로는 연합군과 안으로는 로페스의 광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페스는 미쳤지만 그들은 로페스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라니의 땅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레둑시온의 기억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1869년 1월, 연합군이 아순시온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라과이 동쪽 산악지대에서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싸울 수 있는 파라과이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 남성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튜유티에서 1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마이타에서 1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외 수십 번의 전투에서 수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파라과이의 성인 남성은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로페스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년들을 진집하라. 12살 이상이면 군대에 보내라. 파라과이의 세 번째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전쟁에 아이들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많은 소년들이 스스로 전장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형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들도 과란이었습니다. 레둑시온의 후손이었습니다. 냐떼이비, 우리의 땅. 10살, 12살 소년들이 과란이어로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69년 여름, 파라과이 동부 산악지대에서 로페스 대통령은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싸울 병사가 없었습니다. 튜유티에서 1만 2천 명이 죽었고 우마이타에서 1만 2천 명이 죽었으며 수십 번의 전투에서 수만 명이 더 죽어갔습니다. 파라과이의 성인 남성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로페스는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살 이상 소년들을 진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코스타 뉴 마을, 파라과이 동부의 작은 마을에 1869년 8월 초 진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소년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10살부터 15살까지. 아직 총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나 형을 전쟁에서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과란이의 후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군복이 지급되었지만 소년들에게 맞는 군복은 없었습니다. 어른 군복이 헐렁하게 걸렸습니다. 성인용 머스킷 소총은 10살 소년에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들기만 해도 비틀거렸습니다. 훈련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탄약이 부족해서 실탄 사격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1869년 8월 14일, 연합군 정찰대가 파라과이군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로페스는 3,500명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중 3,000명이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소년들이었고 성인 병사는 500명뿐이었습니다. 군 장교들은 소년들에게 이상한 것을 나눠줬습니다.
검은 털실로 만든 가짜 수염이었습니다. 소년들의 턱에 붙이면 멀리서는 성인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은 가짜 수염을 붙이면서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전 전날 밤, 소년들의 어머니들이 군 막사 밖으로 찾아왔습니다. 투유티에서 남편을 잃은 50세 마리아는 이제 막내 아들마저 전쟁터로 보내야 했습니다. 10살 아들 페드로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페스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과라니의 운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어머니들이 그날 밤 아들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작은 손을 만지며 이 손으로 어떻게 총을 들겠니? 라고 울먹였습니다. 소년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처럼 용감할 거예요. 밤새 마을에서 어머니들이 부르는 과라니어 자장가가 들렸습니다. 많은 소년들에게 그것은 마지막 자장가였습니다. 1869년 8월 16일 새벽, 가짜 수염을 붙인 3,000명의 소년들이 아코스타 뉴 평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최신식 라이플 소총으로 무장한 2만 명의 브라질 정예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파라과이군이 나타났을 때 브라질군 장교들은 쌍안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키도 작아 보였습니다. 브라질군 사령관은 의심했지만 전투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라과이 소년병들이 돌격했습니다. 과라니! 과라니! 그 목소리는 어른들보다 높았습니다. 브라질군의 최신식 라이플에서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10살 페드로는 무거운 총을 들고 달렸습니다. 총이 너무 무거워서 똑바로 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총알이 페드로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11살 호세는 친구가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도 몇 걸음 더 나아가다가 쓰러졌습니다. 12살, 13살 소년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브라질군 병사들은 계속 사격했지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브라질군 병사가 쓰러진 적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짜 수염이 벗겨진 얼굴. 그것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소리쳤습니다. 신이시여, 저들은 아이들입니다. 브라질군 사령관이 급히 사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고요해진 전장을 걸으며 쓰러진 파라과이 병사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짜 수염 아래에는 모두 어린 소년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은 손에 나무로 깎은 작은 말 인형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까지 가지고 온 장난감이었습니다. 한 브라질군 병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나이가 같은 소년들을 쏜 것이었습니다. 전장 곳곳에서 브라질군 병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총을 내던지며 외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브라질군 사령관 카시아스 백작은 전투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저 소년들은 용감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더 비극적이다. 아코스타 뉴 전투. 3,500명 중 3,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대부분이 소년들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브라질군 병사들은 울면서 전사한 소년들을 묻었습니다. 적군을 묻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한 브라질군 장교가 묘지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과라니어로 글을 새겼습니다. 미탄 과라니, 과라니의 아이들, 너희는 용감했다. 아코스타 뉴 마을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페드로의 어머니 마리아도, 호세의 어머니도, 미겔의 어머니도
모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서도 과라니어 노래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들이 죽은 아들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체라이, 나의 아들, 느데 피아 구아수, 너의 용기는 컸다. 과라니 니코, 너는 과란이었다. 파라과이의 두 번째 죽음, 그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1870년 3월 1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코스타 뉴 전투 이후에도 로페스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쪽 산악지대로 더 깊이 도망쳤고 남은 병력을 끌고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870년 3월 1일, 브라질군이 세로코라라는 마을 근처에서 로페스를 발견했습니다. 로페스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5년간의 전쟁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파라과이가 치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전쟁 전 인구 52만 명 중 22만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30만 명이 죽었고 인구의 60%가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비였습니다. 살아남은 성인 남성은 2만 8천 명뿐이었고 10명 중 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파라과이의 모든 마을에서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 아버지를 잃은 딸들,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 그들은 전쟁의 유일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아순시온 거리를 걸으면 검은 상복을 입은 여성들만 보였습니다. 한 외국인 기자가 1870년 아순시온을 방문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남자가 없다. 거리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폐허를 치우고 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파라과이 여성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버지도 잃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여성들이 밭을 갈고 집을 짓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남자들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일을 여성들이 해냈습니다. 1870년대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독특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가장이 되고 여성이 농부가 되고 여성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은 남성들은 혼자서 여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인구를 다시 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파라과이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가정을 꾸리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과라니 여성들은 레둑시온 시절부터 강했습니다. 1756년 과라니 전쟁 이후에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870년 삼국동맹 전쟁 이후에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과라니의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 후인 1880년, 파라과이 인구는 다시 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0년 후인 1900년에는 50만 명을 회복했고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과라니 여성들의 의지였습니다. 오늘날 파라과이를 방문하면 아순시온 중심가에 기념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여성들에게 라는 제목의 기념비입니다. 삼국 동맹 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한 여성들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아래에는 과라니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쿠냐 과라니, 과라니의 여성들, 너희가 파라과이를 살렸다. 파라과이의 두 번째 죽음. 1866년부터 1870년까지 5년간 이어진 삼국 동맹 전쟁에서 인구의 60%가 죽었고 성인 남성의 90%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과라니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여성들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파라과이에 살고 있습니다. 과라니어를 말하며 과라니의 노래를 부르며 레둑시온의 기억을 간직하며. 이것이 파라과이의 두 번째 죽음 이야기입니다. 파라과이의 두 번째 죽음은 끝났습니다.
1866년부터 1870년까지 5년간 인구 52만 명 중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 중 9명이 사라졌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봤습니다. 큐유티 평원에서 용감하게 돌격하다 쓰러진 과란이 전사들, 우마이타 요새에서 19개월을 버티다 굶어 죽은 병사들, 그리고 가짜 수염을 붙이고 전장으로 나간 10살, 12살 소년들. 그들은 왜 끝까지 싸웠을까요? 로페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페스는 미쳤고 많은 파라과이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위해 싸웠습니다. 냐데 이비, 우리의 땅. 레둑시온에서 할아버지들이 지키려 했던 그 땅. 1756년에 1만 2천 명이 죽으면서 지키려 했던 그 땅. 그들은 과란이었고 과란이는 자신의 땅에서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존엄이었습니다. 브라질군 병사들이 소년병들을 묻으면서 울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들은 적의 용기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과란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여성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과란이어를 가르쳤습니다. 역사는 대부분 남자들의 전쟁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영웅이었는지. 하지만 진짜 영웅은 전쟁이 끝난 후 폐허에서 삶을 다시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파라과이 여성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30만 명이 죽은 나라를 30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날 파라과이 인구의 90% 이상이 과라니어를 말합니다. 남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원주민 언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에서는 과라니어가 살아있습니다. 대통령도 과라니어로 연설하고 학교에서 과라니어를 가르칩니다. 왜 과라니어가 살아남았을까요? 여성들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과라니어로 자장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187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전쟁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라니어를 배웠고 레둑시온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란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용기는 총을 들고 돌격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진짜 용기는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 민족의 정체성은 땅이 아니라 언어와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 파라과이 과라니족은 2번 죽었습니다. 1756년 그리고 1870년. 하지만 2번 다 살아남았습니다. 레둑시온의 후손들은 오늘도 파라과이에 살고 있습니다. 과라니어를 말하며 과라니의 노래를 부르며. 이것이 파라과이의 2번째 죽음 그리고 2번째 부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라니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파라과이는 또 다른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 과라니의 3번째 죽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